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겨울방학 특강을 맞이해서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을 통해서 이 1월 달부터 우리 만날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그 전에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 무엇을 준비했길래 이렇게 또 소문이 요란한가? 자, 일단 오늘 학부모님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8가지 준비한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의 가장 큰 장점인 영재교육원 대비까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 뒤집기 완성편, 우리 부모님들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직이라면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과학 뒤집기 완성편, 과뒤완. 과뒤완 하면 앞으로는 과학 뒤집기 완성편을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학 뒤집기 완성편 시리즈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왜 완성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편으로 라이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 그 많은 책 중에 라이브 강의 어떤 주제로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준비한 주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진행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 뒤집기 완성편으로 영재교육원 대비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짜야 될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내용 말고도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지금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메모들을 해두셨다가 그때 질문들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완성편 이 책의 장점이 무엇인가? 저는 이 책의 장점을 딱 3가지로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책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 왜?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책이야? 근데 이 책은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 질의응답이 시작될 때는 벌써 이 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에 대한 부분의 궁금한 점보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참 잘 모르고 그냥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 과뒤완을 선택할 때는 꼭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첫 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과뒤완은 융합 사고력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이 정말 말하고 쓰고 하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학원으로 가고 하면서 이 쓰고 말하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좀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 과뒤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은 과학적으로 아이가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쓰게끔 하고 말하게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의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에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라는 이 책 자체가 초등과학책의 모범 답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모범 답안과 같은 이 책을 읽어가면서요, 우리 제자들이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꿈에 대한 기대치를 키우고 우리 제자들은 그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게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라고 하는 책은 꿈을 이루는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탐구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 탐구에 대한 부분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탐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서는 개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탐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흐름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가진 지식에 대한 부분을 탐구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아이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치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냥 책만 사주고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런 학생의
만족도와 그다음에 학부모님의 이 만족도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책 재밌고요. 왜 재밌냐면 이 텍스트만 있는데도요, 글을 읽는 데 있어서의 이 바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한 번 접하게 되면 딱 그 마지막까지 내용적인 부분들을 읽게 됩니다. 책을 갖다가 한 번 읽고 덮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제자여러분들, 만약에 이 책에 영상까지 더해지면 어떻겠어요? 더 재밌겠죠. 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런 책이 바로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고 말하고 논술과 구술에 대한 부분의 준비까지 가능하고요. 네, 최근에 학교 시험이 바뀌고 있는데 그 학교 시험 대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중학교에서요,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가 나왔는데 세상에나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고요. 서술형 문제 13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개념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어도 쓰는 건 솔직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학 뒤집기에서 초등부터 중등까지에 대한 개념을 아우르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할 때 이 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 번만 읽어봐도요, 서술형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의 장점과 그 다음에 또 선행학습에 대한 이 부분의 걱정을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이 가장 이제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 뒤집기 이 책 자체에 대한 활용도에서 저는 문제 발견 역량이라는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영재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시하는 책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또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내용은 바로 문제를 어떻게 발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문제 발견 역량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접하게끔 합니다. 근데 문제 발견을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그쵸?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능력 키우는 방법은 책밖에 정말 없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다가 키우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얻은 지식을 과학적 사고력으로 이렇게 융합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고요. 진짜 과학 도서 중에 끝판왕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찐이에요. 찐. 자, 근데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 이번 1월, 2월에 우리 제자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라이브 강의로 만날 텐데요. 그 강의 주제 궁금하시죠? 근데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8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8가지일까? 자, 부모님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 많은 책들 중에 왜 8가지 주제일까? 그 이유는 제가 단연간 영재교육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아이들과 진행해 오면서요, 이 과학 뒤집기 책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책을 쓰는 것 중에 정말 영재교육원에서 꼭 다루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꼭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그 주제 8가지를 우리 제자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영재교육원에 최적화되어진 8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힘과 운동,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에 중력, 물인데요. 거기 밑에 보니까 중요도라고 해서 별표가 있죠. 왜 이걸 표시해놨냐면 영재교육원 준비 과정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지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이라고 하는 것과 힘은요, 영재교육원 주제에서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과 DNA, 북극과 남극, 기후변화, 나노과학입니다. 최근에 트렌드에서는 지구공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이 북극과 남극에 연결되어진 주제로 해서 같이 학습이 되어진다면 초등 영재원, 중등 영재원까지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준비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요. 이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이 기후온난화에 대한 내용 정말 다 머릿속에 정리 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8가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렇게 이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 중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책에서 제공되어지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여기 꼽아서 정말 이 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요? 책을 읽을 때요, 책에 대한 부분의 흐름을 타려면 기본적인 내용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라이브 강의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 엄청 부드럽게 또 흥미있게 잘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그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단계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의 상승과 흥미도가 증가하는 부분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거나 옆에서 관찰하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 말고요,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할 수 있다. 라이브 강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이 8가지 주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근데 라이브 강의만 진행하면 될까요? 아유, 무슨 얘기를요. 절대 라이브 강의만 딱 하고 나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었던 내용에 대한 지식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워크지를 성우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에 프린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과학 뒤집기에 대한 이 워크지의 내용은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들이 기본 내용과 그다음에 심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또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르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꼬집어서 내용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진짜 가볍게, 아주 어렵지 않게, 네, 아니요. 진짜로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을 10문제 준비했고요. 그 10문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저에게 꼭 해주세요. 네. 만약에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질의응답 시간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째입니다. 사실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이 라이브 강의를 제안을 받았을 때 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사실 영재교육원 대비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너무나도 탐이 나는 책입니다. 특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원 준비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영재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 학교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 영재교육원 준비를 하는 책이 활용이 된다니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학원에 가야 되는데 이 책을 활용한다네. 근데 아셔야 될 게요. 학원에서는 지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행학습 부분을 가르치지만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은요, 그 흐름을 잡아줘요. 근데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공부해도 어머님 풀어내질 못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우리 제목만 읽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은 자녀의 과학 공부에도 도움이 되어지지만 그 과학 공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 있는 부분을 믹스시켜서요, 마치 우리가 비빔밥 나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섞어서 하나로 우리가 뭉쳐주는 역할처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으로 영재교육원 로드맵 짝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미래를 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이만한 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재교육원 지원 전에 일단 어머님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영재교육원 준비를 하다가 보면 지원 분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보고 선택해요. 근데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영재 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대한 이 이름, 브랜드만 보고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아니 보냄만 못해요. 왜? 가서 어머님 그동안 잘했던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오히려 툭툭툭툭 털어서 손에서 놓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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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원 분야,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정보면 정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음악, 미술, 근데 다양하게 있으니까 먼저 지원 분야를 선택하세요. 근데 그때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공부적 성향을 꼭 고려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성향과 지원 분야가 정해졌으면 집중해 주세요. 네, 왜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학원만 이렇게 계속 보내신다고 하면 합격률이 올라가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요. 아이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 뒤집기 완성편의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생각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리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건 잘 모르셨죠? 그냥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 뒤집기 완성편으로 리뷰할 수 있는 사고의 시간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딱 세 가지씩 짚어드릴게요. 일단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할 때는요. 그냥 내가 현행 진도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친구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영재잖아요. 영재. 그러니까 현행 교육과정보다는 무엇인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머리의 사고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이 수학을 하더라도요. 교과 수학이 있고 사고력 수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영재원 수학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진도 요구량에 대한 부분을 영재원 교육 문제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뭘 갖다 이용하죠? 과학은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지만 그때는 수학 뒤집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영재성 문제에 대한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새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너무 국어스럽지 않게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어적인 부분의 이 이해 정도, 단어에 대한 능력이요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때 문제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올곧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빠져요. 그럴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소화력이 중요하고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화를 갖다가 이해 받아들이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재교육원은 자기주도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영재교육원에 진학하기가 더 쉽죠. 근데 이런 자기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 제자들이 나중에 이 수학 영재교육원이든 과학 영재교육원이든 진학을 했을 때 자기가 배웠던, 공부했던, 읽었던 내용들을 잘 풀어내면서 자기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적 진도 요구량과 과학적 탐구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데요. 이 과학적 진도 요구량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 지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학책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과학책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 뒤집기 완성편의 힘과 운동 파트에서요. 사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부분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을 접하게 될 때 가속이니까 속력이 정말 커지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과학적인 정의로는요. 이 속력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이 속력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탐구하지? 만약에 고민을 갖다 해볼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기 걸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이요. 정말 따로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문제로 접근했을 때 막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융복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 사실 과학은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으로 나뉘지만 최근에는 또 환경까지 들어갔죠. 근데 그렇게 많은 분야들로 나누지만 어느 한 가지를 특정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리하고 생물, 화학과 생물, 물리하고 지구과학 이렇게 융합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 뒤에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광합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근데 보통 이 식물이 물을 갖다가 흡수할 때 삼투라는 현상을 통해서 흙에서 식물 쪽으로 흡수를 시키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식물 쪽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식물이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그 광합성에 대한 부분이 이 물의 삼투 작용과 엄청 친근하게 매우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의 내용에서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지식들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나요? 절대 1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처럼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있는 내용들을 습득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융복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해야만 영재교육원 준비가 가능하다. 그럼 영재교육원 어느 곳을 선택할까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기 때문에 과학 뒤집기 완성편으로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선택이 가능할까? 사실 영재교육원은 저희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터치를 하면 안 되겠네요. 주의. 자, 근데 과학 뒤집기 완성편을 할 때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저는 꼭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터치를 해주면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습득이 되잖아요. 근데 책은 한 번 읽고 덮어두면 습득이 다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포스트잇으로 그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하듯이 붙여놓으면 좋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중요 부분이 내가 어딘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 있는 부분을 빠르게 이렇게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책을 여러 번 읽을 때 제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재학급이 있어요. 사실은 영재교육원을 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제일 아래,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영재학급,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대학부설 영재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부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까지 과학 뒤집기 완성편 딱 한 권이면, 전집 딱 요 부분이면 준비가 다 끝낼 수 있다. 왜냐면 정말 고등학교 입문과정까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필독서로서 지정되어졌던 책이기 때문에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이 부분의 책은 영재교육원에서도 인정하는 책이라니까요. 자, 근데 이 책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죠. 왜? 과학 뒤집기 완성편을 통해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가는 것과 고등학교 입시에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일단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는요,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력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영재교육원은 영재성 발달 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 학생이 영재교육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 알려줘요.
특히 이 영재교육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듣고 그것을 갖다 탐구의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바탕의 지식이 없이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근간,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학뒤집기 완성편이죠. 그리고 저는 대입 전형의 초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해야 되는 수행평가와 본인의 진로에 맞춘 R&E에 대한 탐구 과정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대입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2028 대입 개편됐잖아요. 통합과학 매우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사실 통합과학의 내용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과학뒤집기 완성편의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더라도 이 과학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내용을 갖다 꼭 활용할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을 활용하겠다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 이유는 통합과학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의 이해를 따질 때요. 제일 좋은 건 책이라고요. 그 책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과학뒤집기 완성편을 읽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미 2028 대입 개편안에 최적화되어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대로 못 느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문제들이 접해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과학뒤집기 완성편을 읽은 친구들이라면 쉽게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정말 저는 제가 여기서 이걸 쓰는 친구들, 우리 했던 제자들이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누구보다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학과학적에 대한 어떤 흥미적인 부분이 상승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주제가 이렇게 정해지고 나서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흥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흥미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이렇게 점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머님들 어떻게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영재교육원의 로드맵 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라이브 강의 8편 꼭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전집에 대한 이 권수가 1년치 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권씩 본인이 공부하듯이 책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 자연적으로 영재교육원에 대한 로드맵이 짜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적인 내용에 대한 순번 정도는 바꿔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과학뒤집기 완성편 유튜브 라이브 강의에 대한 학부모님 설명회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10초 뒤에 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부모님들 지금부터는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셨던 아니면 메모해 두셨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다 쏟아내세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답변 오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추첨 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지역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 형식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제약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첨 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마음을 놓지는 마세요. 그 영재교육원 갔을 때 학생이 접해야 되는 내용은 학교 교과 내용보다도 윗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JH님 저랑 이니셜이 비슷하시네요. 과학 완성편을 듣는데 수학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근데 사실 이 수학과 과학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 우리가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과학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분수 개념이나 비례에 대한 개념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공식적으로 익히는 것보다 풀이로 해서 익히는 게 더 중요하고요. 최근에 과학 탐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탐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탐구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탐구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만큼 수학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 뒤집기 꼭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특강 기대한다는 이 말씀 정말 최고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이멘션님, 영재로 키우고 싶네요. 영재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후천적인 영재들이죠. 근데 그 후천적인 영재들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본인의 꿈과 진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꼭 이뤄낼 수 있는 영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머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고민하신 만큼 진로 설정하시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학 특강할 때도 끝에 질의응답 시간 있냐고요?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의를 받아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저는 질문하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듣고서 꼭 질문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특강은 몇 학년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이제 이게 기본부터 이 심화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좀 학년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적인 부분을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저는 들으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선임님께서 그 초등과학과 중등과학 수준 차이가 클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초등과학과 중등과학 수준 크죠. 근데 지금의 현행 중등과학 과정은요, 이빨 빠진 과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용적으로 많은 것들이 빠져 있어서 연결성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등과학에 대한 내용이 꼭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중등과학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초등과학에 대한 부분과 중등과학에 대한 연결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통합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한 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내용의 단원을 배울 때 초등과학 과학 뒤집기 완성편을 이용해서 한번 읽고 이렇게 개념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접하시게 되면 좀 부드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재형 커트라인이 높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영재형 커트라인 저희가 서울 기준으로 서울 교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 준비에 있어서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꼭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은 일단은 과학 기본 내용이 중등 기본까지는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문제에 접근하는 용어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의 사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기본 과정을 배우면서 생기는 그 사고에 대한 방식을 배워야만 영재교육원의 문제를 풀고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풀어내서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선행학습이 아니어도 자신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꼭 한 번씩은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학특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수민님께서 과학 뒤집기 기본편 다음으로 심화편 말고 완성편을 보면 되는 걸까요? 여기 이 완성편이 지금 이제 책이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중에 아무리 많은 위험한 과학책처럼 이런 책이 나와도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만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넓게 가는 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얕은 지식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과학 뒤집기 완성편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우솔님께서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나 준비할 때 풀어볼 수 있는 것도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나오나요? 어머니 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우 출판사에서 이 과학 뒤집기 책을 내놓았을 때요,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영재교육원 문제를 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책 내용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영재교육원 실적 자체가 매우 좋은데요. 그 실적이 좋은 이유는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과 같은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이라는 이 책 자체의 장점이 정말 끝내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시험을 갖다 치는 건 당연합니다, 어머님. 시험을 안 치는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교육청 선발 과정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서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 심층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지 그 부분에서 면접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험이라고 안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구술 면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과학적인 지식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께서 이 면접 자체도 시험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 특강할 때 혹시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있을까요? 저는 수업을 듣기 전에요, 저는 꼭 책을 한번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워크북에 있는 내용이라도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 한 번 복습하듯이 들으면 흥미도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저는 제가 이 지금 라이브 강의에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텐션을 높여서 아이가 과학에 대한 부분을 정말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을 접하고 오면 너무 좋겠죠. 네, 강의를 듣고 접하는 것보다 이 책을 접하고 라이브 강의를 들으면 진짜 어머님 쾌감 짱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설희님께서 교육청 과학영재원에 합격했습니다. 뒤집기 덕분이에요. 이거 정말 최고죠. 네, 완성편 읽고 도움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설희님께서 정말 이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과학 뒤집기 완성편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 영재교육원 진짜 학원 안 가고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까망이네님께서 아이가 과학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과학의 원리를 어머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책을 이렇게 접하게끔 하신다면, 저는 책의 모든 걸 이렇게 주고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보면요, 이게 지름길가처럼 이 길을 갖다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제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같이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끔 해주면 과학에 대한 흥미 높아지겠죠. 그리고 어머님 이 책에 대한 부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실험 내용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탐구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또 간단한 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주면 진짜 과학을 싫어할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지훈님께서 아까 통합과학 언급해 주셨는데 통합과학이 궁금해요. 그리고 5학년 아이인데 중학교 과학 벌써 시작해야 하나?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과학 완성편으로 활용하는 방법 궁금해요. 이렇게 했는데 통합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중등과학의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쉽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풀어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장해서 실제 생활하는 현장에서 봐야 되는 지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간접 경험이 필요한데요.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은 그런 간접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바쁘잖아요. 학원 다니냐고. 근데 책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런 책을 읽을 때 책에 대한 선택에서 고민 마시고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책을 갖다 이용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발췌를 하더라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통합과학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융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아이가 수능을 보러 갔는데 이런 통합과학에 대한 부분의 시험을 볼 때 어렵게 물리1, 화원, 물리2, 화2라는 고등과정에 대한 부분만을 하고 온 친구가 물론 쉽게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융합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심화서 같은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내용들을 읽고
통합과학을 한다면요, 제가 보장하는데요, 진짜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부를 통해서 만약에 논술형,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을 읽은 책이라고 한다 친구들이 하면 네, 쉽게 이렇게 써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중학교 과학을 벌써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5학년이면 저는 네, 시작할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단 중학교의 그 수학을 입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친구. 네. 그리고 중학교 수학이 또 이렇게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공부를 갖다가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선행교과에 대한 부분을 학원에서 하지 않고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으로 한다고 한다면 책의 장점이 있죠. 뭐냐면 학년별로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몇 학년에 해당되는지를 정말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가 해당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가기 전에 또는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기 전에 조금 읽어보고 한다면 오히려 그 참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부 스스로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 뒤집기 완성편은 네, 일단 복습도 좋지만 예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중학교 과학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안 해서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죠. 네. 줌 시간은 언제일까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성호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화 어머님께서 네, 그 줌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성호 출판사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성호 출판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은 저는 이제 1월달, 2월달에 목요일날 오전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아이들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특히 그 방학 동안에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런 강의를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강의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네, 이렇게 또 대화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즐겁게 아니면 즐기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요새 우리 스마트 TV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 TV를 갖다 하면 가족들과 함께 오전 시간에 네,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또 재미나게 이야기,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SHA, 네, 지유, 네, 군님, 네, 꼬마 기본편이랑 얼마나 수준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편은, 네, 실질적으로 저학년용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완성편은, 네,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네, 고학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학년용이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의 흐름은 이제 이 기본편하고 같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수준 있는 과학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목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에서 나노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최신 과학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지만 책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 들은 걸로만 기억을 해가면서 어렴풋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네,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 책의 장점이 여기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SH 존님, 네. 과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걱정인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어머님 무슨 얘기하세요? 제 시작이 절반입니다. 6학년이면 네,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안 하려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때는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읽히시는 것보다 해당 지금 하고 있는 과학 부분에 대한 것부터 읽히시면서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아이가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딱 익히시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과학 공부 어머님 점수 안 나오는 부분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신을 갖다가 많이 해본 제가 드리는 경험치니까 가장 확실하겠죠? 네. 자, 그리고 전은미님께서 1월 2일부터 화수목 오전 11시 특강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목요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박혜신님께서 네, 수업 전에 관련 책을 읽어보고 수업을 하는 게 좋겠죠? 어머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왜냐면 이 책에 대한 흥미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네, 그걸 내용을 접하게 되어지려면 네, 충분히 그 책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겉핥기처럼 읽고 오더라도 네, 이 수업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끔 되어지면 그 책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미가 2배가 되어지죠.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네, 텐션 업! 네, 시켜서
네, 충분히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꼭 책은 한번 가볍게라도 읽고 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지님께서 평소에 아이가 잘 모르는 문제나 최근 시사와 관련된 과학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잘 모르는 문제, 어머님 제가 아까 포스트잇 활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우리가 딱 필요한 물품 하나가 네, 포스트잇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그냥 책을 읽고 보면 읽는 거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정말 어머니 책이 깨끗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책이 깨끗하고 이쁘면 그대로 남아서 꽂혀지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처럼 좋은 책은요. 일단 포스트잇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고요. 메모해서 거기다가 딱 붙여놓을 수 있도록. 특히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몰랐을 때, 이해 못했을 때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두 단어라도 네, 이렇게 잘 적어서 책에다가 붙여놓는 습관을 들이면 책이 나중에 어머님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붙인 포스트잇으로 인해서 머릿속의 기억력들이 다시 살아나요. 예,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실 때는 최근 시사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학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실제로 그 과학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써놓은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윤님께서 수업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한번 가볍게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은진님께서 특강 시간 물어보셨는데요. 아, 제 방이 있냐고 물어보셨네요. 제 방? 네,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시냐면 네, 성우출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도령님께서 방학 특강이 성우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강좌와 다른 점은 뭔가요? 인터넷 강좌와 다른 점은 제가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네,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어린 학생들일수록 누가 강의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강의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텐션을 올려주는 것. 자, 어머님들 저기 지금 이 화면 속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열정,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느껴지신다고 하면 저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적인 부분에 전달을 했을 때 그 전달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이런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정말 팍 양념 뿌리듯이 주고 싶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마운 선물 TV님께서 특강 수업 진행될 때 워크지를 푸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이 워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는 이유는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따로 영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수업 시간에 풀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문제를 갖다가 혼자 풀어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본 뒤에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정답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선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 어머님들에게 필요한 답변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추가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희수만님께서 과목 뒤집기 완성편의 경우에 글쓰기 첨삭이 있는데 특강시 글쓰기에 대한 부분 다루실까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원의 최근 트렌드가 글쓰기로 우리가 지금 전향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글쓰기에 대한 서술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별 쓸모가 없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과학 뒤집기 완성편에 제공되어져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풀었으면 좋을 건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윤견님께서 과학 뒤집기 완성편은 2024년 1월 4일 목요일부터 2월 22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상세한 설명 완전 좋아요. 네. 김지은님, 아주대도 지필 시험을 봤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초등 과정의 창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준비했던 친구들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아깝게 떨어졌고 한 친구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용적인 것들에 이 친구가 이제 조금 힘들어했던 거는 그 과정에서 이 면접과 같은 이 형태의 부분이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말하는 것.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는 게 처음부터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힘들더라고요. 특히 요새 대입에서 어머님 수시라는 과정에 가면 면접 보잖아요. 또 지필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어머님?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 잘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요새는 능력이고요. 아이가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지문이 길고 아주 난해해서 아이가 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주어지고 이 자금에 대한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을 홍보 마케팅해서 팔 수 있는 자금을 본인이 설정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초등학교 5학년한테 질문했습니다. 네. 근데 돈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걸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학뒤집기 완성편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은 뭐 이게 과학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장점이 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크지는 아직 안 올라온 거죠? 이렇게 도로식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1월 달에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우출판사에서 이제 그 올리는 부분에 대한 건 강의가 이제 개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뽑아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만약에 급하시면 성우출판사에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가영님께서 경인교대는 동영상 제작과 자소서 심층 면접을 봤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경인교대 우리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인교대 그 하는 데 있어서 자소서 매우 중요했고요. 면접이라는 부분에 대한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초등학교 때 과학대회를 준비해 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 심층 면접이 어려운 게 아니라 면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학대회에 가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 해보면서 이런 과정에 대한 게 습득이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키즈북 토토님, 네, 중등과학, 고등과학 준비는 초등입니다. 아하, 네, 네, 초등입니다. 근데 너무 무리해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흐름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늦게 시작되어져도요. 아이들이 공부를 늦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을 때도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하게 되면 타이밍을 갖다가 잘 잡아야 되는 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갭이 생겨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꼭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의 몫은 우리 부모님들의 몫이에요.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BLJ님께서 역시 특강 수업 듣기 전에 과학 뒤집기 완성편 읽고 듣는 게 효과 짱이겠네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책을 접하지 않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책이 없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책을 한번 이렇게 예습하듯이 가볍게 수박 겉핥기처럼 읽고 와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보면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짚어보면서 책을 읽는 재미가 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책 한 권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남은 내용들을 아이가 접하게 되어지면서 과학에 대한 부분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희 님께서 과학 공부 제대로 안 해본 초5인데 초5면 어머님 이 수업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이 라이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어도요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표라는 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
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생들도 옆에다가 앉혀주세요. 정말 제가 어머니 수업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네, 박가영님께서 방학 특강은 몇 시부터? 네, 오전 10시 3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시부터 수업인데 그 수업 시간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1시간 네, 진행되는 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수업하고 20분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사실 이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따로 영상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수업 시간 자체가 40분이 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되어진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저는 조은겸님께서 네, 50분 수업이고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들을 너무 잘해 주십니다. 네, 연희님께서 1월 19일 방학이라 3주는 라이브 시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주 제방은 주말마다 볼 수 있나요? 네, 성우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은미님께서 사회가 화요일 과학 기본이 수요일 과학 완성이 목요일.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학원에 계시는 정디슨 선생님이 네, 수요일 날 네,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담당 선생님께서 또 네, 화요일 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을 비워 놓으시면 더더군다나 네, 매우 네, 좋겠죠. 자, 그다음에 건도령님께서 성우 인스타에 방학 특강 커리큘럼이랑 네, 시간 나와 있어요라고 했는데, 네, 스마트 TV 진짜 쓰시면 장점이에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께서 이 답답한 핸드폰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가족하고요. 영화 보듯이 스마트 TV에서 이걸 틀어놓고 그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설명회나 그 라이브 강의 때 그 자녀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부모님들도 아이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점 꼭 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완성편에 대한 이 부분도 개념 강의 네, 추후 제공되도록 네, 성우출판사에 꼭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진희님께서 완성편 구입했는데 인터넷 강의 제공되나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성우출판사에 다시 한번 네, 문의 주세요. 네, 그리고 BLJ님께서 인스타 주소 복사해서 들어가시면 강의 시간이랑 주제 다 나와 있다고 네,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가영님께서 최근 정제된 지식 습득이 가능해서 영상으로 배우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책과 영상을 병행하면 최고죠. 진짜 네, 옳은 답이십니다. 책하고 영상이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면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원에서 배운 지식에 대한 부분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공부법이 아닌가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희수마님께서 라이브 끝내고 다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냐고 하는 질문에 네, 밑에 조은견님께서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어디서? 성우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자, 그리고 새콤달콤 토마토님, 책을 정리하면서 읽는 게 좋을까요? 책은 정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이제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들께서 아까 제가 그 책과 함께 포스트잇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스트잇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쓰다 보면 책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는 내가 그 알아봐야 될 단어 하나만 적도록 해주시고 그 해당 페이지에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그 붙여놓은 이 용어를 나중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체계를 통해서 접하게끔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찾아서 역으로 붙여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방사수. 네, 이런 단어를 제가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가 문과 쪽 성향인데 이과 쪽으로 유도하고 싶습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완성편보다 이 기본편 먼저 보는 게 순서겠죠.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학년이 만약에 고학년이면요, 완성편에 대한 부분의 접근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공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책에 대한 부분의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요. 완성편으로 네, 접근시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박혜신님께서 초 올라가고 중2 수학 들어가고 있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수학 비중이 높아져서 다른 과목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자, 어머님 여기서 중등과학 수업하려고 하는데 영어 비중 줄이고 라고 했는데 영어는 지금 이제 다시 중요해졌죠. 이번에 애들 수능에서 영어 네 진짜 어머님 어우 너무너무 이렇게 밑바닥 영어 진짜 못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도 내신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기본적으로 내신에 관계없는 영어 실력을 닦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영어 학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 대단히의 영어 학원에 보내셔서 영어를 약간 이렇게 공론화 시키세요. 그래야 아이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영어를 과외를 시키시거나 영어를 너무 이렇게 학원 규모가 작은데 보내시게 되면 아이의 실력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학 비중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요. 수학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놓쳐요. 나중에 언제? 고등학교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당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마지막 목표가 어느 점인지를 생각해 주신 뒤에 계획 로드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네, 또 모자란 거는 네, 1월 본방에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머님. 1월 달에 다시 밝은 얼굴로 또 준비 많이 해서 우리 제자들과 부모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